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역에서만 주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껏 하자 없는 집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빠바바바바. 아, 괜찮아? 응? 응.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안 돼. 휴먼홈 소장의 생각입니다.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10가지, 그 네 번째, 하청업체 그리고 직영소장. 어느 건축주분께서 상담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약을 한 곳에서 우리 집을 짓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혹시 슈머놈도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시공사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라고요. 네, 슈머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노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건축주가 이러한 점들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영상 후에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청과 직영수장이 무엇인지 이제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청은 발주자인 건축주가 어느 시공자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공자가 어떠한 사유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비시공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한 후에 그 비시공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직영소장은 이런 하청공사를 조금 변형한 것 같기도 한데 하청업체 B사 관계자가 A사의 상호와 직함을 받아서 활동하거나 또는 A사에 소속된 인원이 아닌데 별도의 계약을 한 외부의 특정인이 현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청과 직영수장을 했을 때 이점은 많은 현장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 이렇게 한다는 것을 건축주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현장들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건축주는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집을 지어줄 시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건축주가 시공사를 결정하는 데는 브랜드를 믿거나 또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시공 능력을 믿거나 또는 부족한 예산에 맞게 지어준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그 믿음이란 것을 담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우리 집이 계약한 시공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 지어진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3자가 지었다는 것을 건축주가 양보했다고 보겠습니다. 하청이나 직영소장으로 누가 짓든 집을 잘 짓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팔더라도 물건값에는 원가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죠. 건축비에도 집을 짓기 위한 그 실행 금액과 밥 먹고 기름값 쓰고 잡다한 거 사고 하는 이런저런 경비가 있고 기업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사가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 금액을 그대로 하청을 받는 B사에 넘겨주면 좋은데 A사가 이윤과 같은 일정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B사에 넘겨줍니다. 그럼 B사도 사무실 운영이나 직원 월급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그러니 B사도 일정 비용의 이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짓게 되니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과 같은 사양일지라도 부족한 예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공이나 자재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이윤을 줄여가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시공법을 간소화하거나 자재비를 줄이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까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직원이 많아지면 회사는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타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현장 소장과 각 공사의 작업팀들이 오가는 교통비, 거기서 지내는 숙박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는요. 그 경비를 모두 견적에 놓다 보면 그 지역이나 다른 업체와 견적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각 지역의 업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청을 받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공사들은 영업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때마다 일이 들어오니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어떤 시기든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이 높아진다는 것, 어느 회사든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집짓기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이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지 전체에 수십 채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동을 해서 집을 짓는 현장의 여건이라면 그 생산 능력은 몹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경험이 많은 현장, 소장 같은 관리자나 그리고 각 공정의 기술자들이 매우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건축 세계가 좀 변화될 것 같은 예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로 A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해에 한 30채를 짓는다고 본다면 집 한 채에 담당하는 관리자가 한 명씩만 잡아도 30명의 현장 소장이 필요합니다. 한 해에 지어지는 수가 많을수록 그 집을 담당하는 소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장의 조건과 또는 거리에 따라서 한 명의 소장이 현장을 2개에서 3개까지도 관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2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현장 간의 거리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하청이나 직영소장으로 진행되는 현장이 모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건축주가 선택한 시공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운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을지, 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휴먼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청도 지역에서만, 그리고 사무실 기준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 거리에 속한 곳에서만 집짓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 현장의 적정한 관리와 각 팀들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공사 중이나 건축주가 입주해서 살아갈 때라도 유사시에 대처가 가능한 거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각 지역에서만 전문적으로 집짓기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초딩들께서는 부디 집짓기를 하실 때 큰 회사만 고집하지 마시고, 초딩들 사시는 지역 내에 비록 몸집은 작아도 좋은 업체들이 있으니 잘 발굴해서 집짓기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홈 소장의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10가지. 그 5번째, 현장 책임자 부재. 말 그대로 현장의 상주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현장 소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들을 간간히 보셨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현장의 책임 소장, 관리자가 없어도 현장은 돌아가긴 합니다. 각 공정의 작업팀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각 팀들이 각 그 부분의 전문가이긴 하죠. 하지만
잘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건축주가 이용하는 어느 유명한 카페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건축업자, 즉 시공자, 건축업자는 건축주와 작업자 사이에서 중간 브로커 아니냐, 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가져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앞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매번 같은 집 짓기 현장이지만 항상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공사 일정상의 문제, 공정마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책임 소장이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서 비용과 시공법이나 건물의 품질에 문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교통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작업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공사 작업자들은 본인의 작업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작업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런 변수가 발생하면 하자 같은 문제나 마감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본인 작업을 우선시하며 작업하기 쉬운 쪽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딩들은 여기서 또 의문을 갖게 되겠죠. 왜 현장에 책임자가 없을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현장을 책임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장 위치가 사무실과 멀리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님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현장 가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에서 현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작업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전화통화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사가 매일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며칠에 한 번씩 현장을 간다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책임자가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의 품질에 작게든 크게든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